예, 오늘은 249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15 관유무품. 밑에 있는 해석을 보면 유와 무에 대한 관찰, 그 밑에 있는 빨리어로 되는 글을 보면은 자성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15장 11개의 개송. 밑에 문, 모든 존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있는 것을 존재라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개념도 전부 다 존재입니다. 높다, 낮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하는 이 모든 게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각 그 자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도를 깨달을 때 자성을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하고 틀립니다. 이 말은 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항아리는 항아리의 자성이 있고, 그러니까 항아리는 항아리의 그 고유한 이 모습과 그 성질이 있다 이 말이죠.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옷감은 옷감으로서의 자성이 있다. 이러한 자성은 여러가지 인연이 합쳐질 때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자성은 여러가지 인연이 합쳐졌을 때 곧바로 나타난다. 자성은 합쳐져 갖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성은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들이에요. 또 밑에 보겠습니다. 답이라 1번 여러 인연 가운데 그 자성이 있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자성이 여러 인연에서 나온다면 지어진 존재라고 말해야 한다.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귀라고 한문으로 그럽니다만 이것이 이제 인위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보면은 여러 인연 가운데 인과 연이 만나가지고 뭔가의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여러 인연 가운데 그 자성이 있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보면은 가장 간단하게 물이라고 하는 이 분자를 보면은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물 분자가 이렇습니다. H 두 개와 H는 수소니까 O는 산소잖아요. 그러면은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이렇게 결합되면은 물이 된다는 뜻인데, 그럼 이렇게 인과 연이 결합이 되면은 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허상도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 왜냐하면 이 물을 사람이 보면 물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보면은 자기의 집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편안한 곳. 인간 같으면 이 공기가 우리한테는 편안한 곳이니까 물고기는 이 물이 자기의 집처럼 편안해요. 즉 그 물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를 공기가 있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났고 죽을 때도 여기서 죽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고기는 이 물이 우리의 공기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한테는 하나의 물질로서 보이고 물고기한테는 하나의 허공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보일까?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한 개하고 결합만 하게 되면은 물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인연으로 이렇게 연합을 해갖고 뭔가 결과가 생기면은 인과 연이 합해가지고 결과가 생기면 이것은 허상이에요. 그러면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과 연이 모일 수가 없는 것이 자성이에요. 자성은 절대 결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영원하게 제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여러 인연 가운데 그 자성이 있다면 인연 가운데 자성이 있다면 결합을 못하죠. 자성은 결합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 인연 가운데 자성이 있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자성이 여러 인연에서 나온다면 지어진 존재라고 말해야 한다.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밑에 있는 1번 자성이 여러 인과 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과 연이 모여 생기는 자성은 그것은 자기된 것이다. 인위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만일 모든 존재가 그 자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인연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하리라. 왜 그런가? 만일 여러 가지 인연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지어진 존재라고 존재가 되고 인위적인 존재가 되고 이것을 유의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되고 따라서 그 정해진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허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허상인데 이것이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것은 유리컵이야.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둥근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중론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일체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다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정확하게만 알면은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끝나고 나면 바로 수행을 잠깐 할 텐데, 수행하는 중에서 내 몸이 전번에 우리 그 사님께서 한 분이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호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호흡은 분명히 숨이 쑥 들어오고 쑥 뱉고 이렇게 배가 움직여요. 코에서 숨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느껴지는 것은 인위적이에요. 그러면은 호흡을 이렇게 깊이 관찰하다 보면은 호흡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것은 큰 깨달음이에요. 또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몸을 여기에다 두고 저 히말라야 산에 갔습니다. 히말라야에 가서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이건 큰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 다니면서 수행 속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걸어다니면서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뭐 손으로 무엇을 만진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음식을 요리를 한다든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작업할 때에 내가 움직이는가를 가만히 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에 있으면 도끼질을 합니다. 도끼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도끼질을 딱 내칠 때 안 움직여요. 도끼가 이 팔이 안 움직입니다. 분명히 내리치하고 이 도끼를 내리쳐서 장작이 패는데도 안 움직여요. 이런 것을 관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관찰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은 부분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제일 완벽한 깨달음은 뭐냐면은 무색의 선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색계가 깨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이 색계의 모습이거든요. 물질의 모습이 이렇게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색계가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끼질을 할 때 높이 들어가고 이렇게 내려치는 이 행동이 분명히 색계의 이 물질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 색계가 부서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서지는 이 모습들을 이 보는 것이 수행의 중간중간에서 얻어지는 단계들입니다. 그것이 단계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도끼질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도 전체가 안 보여요. 내 몸이 안 움직이구나라고 하는 이것만 볼 뿐 이것 외를 넓히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이 들어오면은 또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올 때 보면은 이 호흡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 부분에서만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호흡을 들어 놔시고 숨을 쉬는데도 이것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적인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 이 물질이라고 하는 색계가 허상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공을 아는데 부분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면은 공우행체정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얻으면은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일체가 다 이 색계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하나의 인위적인 환이구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만든 인위적인 것이구나. 우리가 호흡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호흡을 해야만 살 수가 있지만, 물고기는 아가미로 해서 살아요. 다른 생명체는 피부로서 해서 삽니다. 꼭 호흡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행을 할 때 그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행동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가를 보시고 또 바깥에 나가서 풀을 벤다든지 무엇은 이렇게 나무를 자른다든지 했을 때 내가 움직이는가를 보세요. 저는 산에 올라가고 산판을 하면서 이 나무에다가 톱을 들고 이 톱질을 이렇게 탁 하면서 봐요. 보고 있으면 톱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일 모든 존재의 자성이 여러 가지 인연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인과 연이 모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면은 이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합니다. 2번, 자성이 만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이치가 있겠느냐?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된 것을 일컫는다.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남에 의존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성은 제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있는 이것은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 있는데 우리가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밖에 몰라요.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이것에 비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동그라미구나 이것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비교에 의해서 알지, 비교하지도 않는데 제 스스로가 삼각형이 영원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